헐시티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최근에는 계속 2부에 있어서 관심도가 적은 팀이긴 하지만 예전에는 1부에도 종종 올라오는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당연히 1617 시즌에 나온 쌍둥이 오버헤드 슛인데 이게 뭔지 감도 안 오죠? 그냥 오버헤드도 드문데 쌍둥이라고? 무시무시하구만. 또 생각나는 건 지금 리버풀에서 뛰는 로버트슨이 헐시티 출신인데 헐시티 강등당하면서 리버풀이 싸게 좋은 선수를 영입했던 거 기억나고요. 부럽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마 이 사람 리암 로세니어의 선수 시절 소속 구단으로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선수 때부터 관상에 축구가 없는 건 한결같네요. 그런데 이 얘기 왜 하냐고요? 이번 주는 FA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헐시티가 홈에서 첼시를 맞이했습니다. FA컵 4라운드 헐시티와 첼시의 경기입니다. 이제 좀 몰래 경기하는 건 그만하자. 모두가 잠든 꿀같은 연휴 새벽 헐시티와 첼시의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결과는 첼시가 4골을 몰아넣으면서 승리했는데 아무래도 팀 체급차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는 했습니다. 헐시티는 이번 시즌 승격을 목표로 승점 경쟁을 하고 있어서 약간의 로테이션을 돌리는 모습이었고 첼시도 상대가 하브리그 팀이기 때문에 주앙 페드로, 파머, 엔조 등 주전급 선수들에게 휴식을 주면서 경기에 나섰습니다. 경기는 전반에 첼시가 네투에 1골, 후반에 첼시가 네투에 2골, 에스테방에 1골, 네투의 해트트릭을 포함한 4대0 대승을 거두며 FA컵 16강에 올라가는 첼시입니다. 경기는 사실 첼시가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반에 다소 답답한 모습도 있긴 했지만 답답한 순간에 네투가 골을 넣으며 경기를 빠르게 가져올 수 있었는데 경기 내용보다는 로세니어 부임 이후 한 달이 조금 넘어가는 시점에서 몇 가지 좋았던 점과 걱정되는 부분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선 이번 경기에 좋았던 것부터 이야기해야겠죠. 네투의 해트트릭 이야기 안 할 수 없는데 전반에 골이 나왔어야 하는 2번의 기회를 놓치고 어쩌면 분위기가 헐시티로 넘어갈지도 모르는 순간에 네투가 첫 골을 성공시키며 승기를 잡아갈 수 있었습니다. 후반에는 코너슛으로 행운의 2번째 골을 그리고 경기가 첼시로 사실상 넘어오는 71분 헐시티 골리의 타이밍을 뺏는 네투의 골로 해트트릭을 성공시켰습니다. 오늘 경기는 잘했지만 이번 시즌 첼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답답함 중 탑2 그 중에 한 가지 빈약한 윙어의 문제에 대해서 빠따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네투 형은 나가 있어. 뒤지기 싫으면. 진짜 첼시의 윙자원 생각하면 한숨이 바가지로 나오는 상황인데 가르나초, 기튼슨 이름만 들어도 답답하죠. 오죽했으면 지난 리그컵 준결승 2차전에서 델랍이 오른쪽 윙으로 나오는 총극이 발생했겠냐고요. 다시 생각해도 끔찍한데 윙들의 호평 속에서 네투도 사실 자유롭지만은 않거든요. 팬들 중에는 네투까지 싸잡아서 네투, 가쪽이, 기튼튼 욕하는 팬들도 있긴 한데 엄밀히 말하면 네투는 첼시 윙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 굿이라는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기록만 봐도 컵대회 모두 포함해서 38경기에서 10골, 4도움을 기록하면서 3경기당 스탯 하나씩은 쌓아주고 있고 클럽 월드컵은 제외고요. 리그에서도 26라운드까지 26경기 선발과 교체로 모두 출전하면서 골리 산체스를 제외하면 찰로바, 엔조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야? 찰로바가 출전 시간 1위인 거 실화야? 제가 아까 첼시의 답답함 탑2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남은 하나가 중앙 수비 라인의 퀄리티 문제인데 지금 이 기록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게 아닐까요? 리그 최상위권을 노리는 팀의 주전 센터백이 찰로바? 착잡하네요. 찰로바가 좋은 선수이긴 하지만 리그 최상위 선수라고 할 순 없으니까 외모로 순위 뽑으면 모를까? 그럼 자신있게 1등 할 수 있지. 이 분야는 경쟁자가 없어. 여하튼 이렇게 윙들이 제 역할을 못해주는 상황에서 자리를 지켜주는 네투는 다시 봐도 선녀인데 혹자는 자리만 채워주면 뭐하냐 경기력이 너무 미비한데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경기 보면 공격 스탯 외적으로 네투만이 보여주는 그 특유의 성실함이 있거든요. 윙어임에도 적극적으로 수비 가담하는 모습 보여주고 역습 시에는 누구보다 먼저 달려나가고 스탯 중에도 기회 창출 횟수가 팀에서 엔조 다음으로 많은 2등이고 리그 전체로 봐도 11번째로 많은 횟수를 기록했으니까 공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렇다고 네트를 온전히 주전으로 데리고 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이번 시즌은 현재 스쿼드로 가야 하는 상황이니까 남은 시즌은 네트를 주전조로 보고 다음 시즌에는 퀄리티 있는 좌측 윙어를 반드시 영입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또다시 3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선수가 있죠. 바로 리암 델랍입니다. 어시트릭을 기록하기는 했는데 3개의 도움보다 1개의 빅찬 스미스 이게 더 임팩트가 크죠. 앞서 나온 이스테방의 빈 골대로 밀어넣지 못하는 홈런성 슈팅에 이어서 나온 델랍의 어처구니 없는 아니 더 직설적으로는 프로답지 못한 마무리는 실망감을 자아냅니다. 어쩌면 델랍이라는 선수의 현재 모습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도 이 한 장면을 제외하고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첼시 팬들이 기대하는 상대 진영에서 비벼주고 버텨서
2선 자원이 공격을 시도할 수 있는 공간을 내주는 플레이. 세 번째 골에서 나온 박스 안에서 수비 2명을 끌고 들어가면서 컷백으로 에스테방에게 공을 전달하는 플레이는 9번 스트라이커에게 바라는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시즌이 3분의 1도 안 남은 시점에서 나왔다는 거, 그리고 상대가 하브리그 상대인 헐시티를 상대로 나왔다는 점에서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시즌이 끝나면 잭슨 복귀하죠. 스트라스부르에 에메가 합류하는 게 확정되었고요. 전력의 자원이긴 하지만 기우나 다비드 포파나도 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에 3자리 정도가 있다고 하면 확실한 자원 주앙 페드로와 스트라스부르에서 1차 검증이 끝난 자원인 에메가가 2자리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잭슨, 델라, 포파나, 기우 중에서 누구에게 기회를 줄지, 또는 완전히 새로운 자원을 영입하고 나머지 선수들을 정리할지 고민에 쌓인 첼시입니다. 지금까지 첼시 선수단의 운영 정책으로 봤을 때 포파나나 기우는 임대 또는 하브리그 팀으로 판매 엔딩이 예상되고, 잭슨은 마레스카가 떠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첼시에게 기회를 받을 수도 있겠으나 이보다는 최근 관심을 보이는 이탈리아에 상대적으로 헐값의 매각이 예상되고, 델랍을 남기거나 또는 듣도 보도 못한 같은 선수 영입 후 델랍 임대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델랍은 이번 시즌이 첫 시즌이라는 점에서 미워도 다시 한번 한 시즌 정도는 더 기회를 주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이번 시즌 주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전통적인 9번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첼시의 공격수 잔혹사가 언제쯤 마무리될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 중 한 가지, 스트라스부르에서 임대 복귀한 마마드 사르가 복귀 후 첫 경기를 치렀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경기를 펼쳤는데, 상대가 상대라서 그렇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첸퐁이 중앙에 서는 것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리그에서 레귤러하게 경험을 쌓으면서 경기 감각을 익힌 게 도움이 된 것 같다는 생각에 아첸퐁도 다음 시즌에는 임대를 통해서 한 시즌 정도 경험을 쌓고 오게 하는 게 어떨까 생각도 드네요. 또 코밤에서 성장 중인 자원이 숀데리도 데뷔전을 가지면서 어린 자원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불안한 부분도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죠. 산체스의 빌드업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이번 시즌 산체스가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 예전만 하더라도 무슨 산체스를 데리고 챔스 우승을 한다고 라는 놀림이 많았잖아요. 실제로 그 특유의 어벙한 표정으로 실수하고 허공을 바라보면 빡침이 2배 이벤트로 바로 시작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산체스는 다릅니다. 팀에게 승리를 가져다주고 패배를 막아주는 엄청난 선방이 늘었고, 박스 안의 안정감도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클린시트도 리그 내에서 상위권이고 선방 확률도 상위권에 위치해 있으니까 확실히 스텝업 한 걸로 볼 수 있는데, 발밑이 정말 처참합니다. 최근에는 특히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 로세니어가 부임한 이후에는 의도적으로 숏패스보다는 긴 패스를 요청하는 경기도 있었고, 이번 경기에서도 골리부터 시작하는 빌드업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롱패스를 통한 빌드업도 위협적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골키퍼가 골만 안 먹히면 되지 빌드업까지 바라냐? 잘 맞기만 해도 선녀다, 안 그러냐? 라고 한다면 맞다, 동의할 수 있는데, 로세니어 부임 이후 치러진 11경기에서 무실점 경기는 단 3경기 뿐이었습니다. 홈에서 브렌트포드와의 경기, 이날 부포 공격 알아서 날려먹는 경기였죠. 챔스 홈에서 파포스와의 경기, 파포스는 키프로스의 4위 팀입니다. 그리고 FA컵에서 헐시티 원정, 헐시티 롯데 돌렸고요. 클린시트가 온전히 골리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또 온전히 골키퍼만 자유로울 수도 없으니까, 우리가 산체스에 너무 저점을 봐와서 그런 건지 산체스가 중간만 해줘도 나쁘지 않은데?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경각심을 가질 겸 이야기해봤습니다. 여하튼 경기에서 아쉬운 부분과 반가운 부분을 이야기해봤는데, 첼시의 다음 경기 상대는 렉섬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브리그부터 도장 깨기 하면서 올라오는 데드풀의 팀으로 유명한데, 다들 아시죠? 할리우드 배우 라이언 레이놀즈가 인수한 축구팀 웰컴 투 렉섬이라는 다큐도 유명한데, 스토리가 있는 팀은 상대하기가 솔직히 껄끄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괜히 악역되는 것 같고. 그래도 프리미어리그 팀끼리 만나는 다른 PL 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데드풀을 만난 첼시입니다. 이번 주중은 오랜만에 휴식을 취하고 주말에 벌리를 홈에서 만나는 첼시입니다. 벌리는 직전 경기 하위권 팀에게 패배하며 FA컵을 탈락했는데 분위기가 뒤숭숭하겠네요. 여기 감독이 스코파커잖아. 여기 감독도 애전역에 날렸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 나오던데. 아무튼 주말 경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축구지금이었습니다.